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 엄마표 학습에 대해 관심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육아 효능감도 팍팍 올리고 효과적인 엄마표 학습을 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개념들 소개해 볼게요. 엄마표 학습에서 말하는 학습의 개념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발달심리학 개론서에서 보면 학습이라는 거는 경험이 우리의 생각, 느낌, 행동에 영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배움과 연습을 통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변화라고 했을 때 학습은 단지 국영수 과목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줄넘기를 못했던 아이가 연습을 통해서 점점 잘하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도 학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울음으로 표현했던 아이가 어느 날 기분이 나쁜 이유를 또박또박 말로 설명하게 되었다면 이것도 학습의 결과일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넓은 범위로 본다면 엄마표 학습은 이미 가정에서 필연적으로 하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몇 가지 교육학, 심리학 전문 용어를 알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과정을 경험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개념은 사회인지학습의 창시자인 반두라가 말한 모델링이라는 개념이에요. 관찰학습, 모방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아이가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모델로서의 영향이 정말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부모가 좋은 모델로서의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했을 때 몸소 독서하는 삶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는 부모가 또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어떤 아이가 불만을 터뜨리면서 엄마가 너 그만 좀 놀고 책 좀 읽어 이렇게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는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나 책 읽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들은 어때? 뭐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저도 책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 점은 괜찮은데, 저는 사실 아이 어렸을 때 핸드폰을 제가 많이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이기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던 방법이 책 그 사이에 핸드폰을 끼고 책을 보는 척을 만화책 하면서, 보는 것처럼 진짜? 우리 교과서에 만화책 보는 것처럼 책 보는 신용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이런 적이 아기 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영란 씨가 유튜브 채널 개설한 거 알아? 나도 되게, 봤어.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장영란 씨가 아이들이 둘 다 남매가 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장영란 씨가 똑같지? 자기가 아기들 어렸을 때 책 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책 사이에 핸드폰을 끼고 이렇게 했다는데 뭔가 되게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둘째 수세기 한참 배울 때 검지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수세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왜 아이들이 숫자 쓰기 연습할 때 오 쓰는 거를 특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짧은 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짧은 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돼 하고 모델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도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따라서 쓰게 되죠. 모델링이라는 거는 수색이나 읽기 쓰기 같은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이런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는 아이 5세 때 유치원에서 본격적으로 친구 관계를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한테 남편 이거 해줘서 고마워, 아니면 남편 내가 화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이제 표현하는 걸 좀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서너 살 때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아이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을 때 항상 유진아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웠었는데 너가 계속 여러 번 연습하니까 이제는 진짜 혼자서도 잘한다, 이런 말을 꼭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의 말을 모델링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퍼즐 100피스짜리를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혼자 뚝딱 하고는, 엄마 이거 이제 엄마 도움 안 받아도 나 혼자서 열심히 했더니 이제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는 제가 아이한테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른인 우리도 사실 어려운 일 있으면 쉽게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은 오히려 배운 그대로 잘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도 늘 좋은 본보기만 보이지 않죠. 왜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아이씨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제가 사실 말이 좀 거른데
저희 아이 5살 때 우리 소개했던 아이스크림 게임 콘질라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얘가 진짜 잘하게 돼서 제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져주는 입장일 때는 저도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유진아 축하해. 나도 진짜 이기고 싶었는데 아쉽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계속 지니까 저도 너무 이제 나중에 기분이 안 좋아서 저도 모르게 젠장 쏟았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눈치를 살짝 보니까 별로 반응을 안 보이길래 그날 제가 젠장이란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젠장 또 졌어 어머, 막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저희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유똥아 무슨 일이냐, 유진이가 자꾸 보드게임 하면서 젠장 거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미안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저희 아이랑 같이 불러가지고 유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좋은 본보기를 못 보였다. 앞으로 우리 보드게임에서 지더라도 젠장이란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었죠. 저도 지난번에 남편이 뭐 저한테 뭐라 하길래 제가 진짜 악담 쩌네 이거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엄마 악담 쩌다고 쩐다는 게 뭐야? 아니 걔는 이제 알긴 유튜브를 알지. 보니까 이제 그게 올바른 언행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엄마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있어서 맨날 내가 예쁜 말만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미안. 애들이 이제 본 모습을 보면 이제 깜짝 놀랄 텐데. 그렇죠. 맞아요. 제가 애기 어렸을 때는 잘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애기가 크니까 저도 자꾸 제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아이가 엄마 심심한데 우리 개 들어가는 말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하는데 아이는 뭐 개나리, 개미 이런 거 하는데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개 더워. 개 피곤하다. 개 짜증나. 약간 이런 단어만 떠올라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애들이 안 좋은 거는 항상 더 빨리 배우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특수교육학 용어로 잘 알려진 과제 분석이에요. 과제 분석이란 수행해야 하는 목표 과제가 있으면 그걸 하위 단계를 쪼개는 거예요. 특히 아이의 자조기술이나 집안일 같은 거 가르치고 지도할 때 유용한데요. 예전에 저희가 자율성 키우기 영상에서도 아이한테 양말 신기를 지도할 때 양말 신기 그냥 하나로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단계 쪼개는 거죠. 양말 안에 발을 집어넣는다, 양말의 발 뒤꿈치까지 넣는다, 발목까지 양말을 올린다. 이렇게 하위 단계로 쪼개면 아이가 양말에 발을 넣는 건 할 수 있는데 발 뒤꿈치에 넣는 거는 좀 어렵다. 이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양육자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양말을 다 신지는 못해도 어느 단계는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작은 성취들을 맛보다가 그 과제가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도 자꾸 연습해서 나 혼자 해내고 싶다는 동기가 생길 수 있게 되죠. 저희는 집에서 커피를 드립으로 내려 먹는데 아이가 바리스타가 돼서 커피 내려주는 활동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아이가 혼자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것도 단계를 잘 쪼개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커피 내리기 활동을 단계별로 쪼개보면요. 커피 드립 재료를 먼저 도구랑 재료를 챙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넣는다. 그리고 커피 가루를 드리퍼에 넣는다. 그리고 제가 따뜻한 물을 주전자에 옮겨주면 그 위에 드립하듯이 천천히 물을 붓는 거죠. 이렇게 단계로 쪼개주니까 아이가 순서를 기억하고 각 순서에 맞는 활동도 천천히 익혀갈 수 있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도 익히고 인지능력 발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거나 지도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저는 그 과제를 잘게 쪼개어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 상담할 때 부모님께서 저희 아이는 조금만 집중하면 잘할 수 있는데 얘가 집중을 안 하고 하기 싫어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아이에게 이 과제가 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거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아이가 수학 연산 문제집을 처음 풀 때 3과 6이 모이면 9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로만 3, 6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해결하기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모으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어려워해서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숫자 3과 6으로만 되어 있을 때 모으기를 하는 거, 요거보다 좀 더 하위 단계는 어떤 걸까? 그러면 숫자 말고 사탕 그림이라든지 도트라든지 이렇게 좀 시각적인 보조수단이 있을 때 이것보다도 더 하위 단계는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사탕, 바둑돌 이렇게 실제 구체물을 가지고 아이랑 세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표하는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위 단계들을 쪼개보면 우리 아이가 수행 가능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연습을 하면 아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좀 더 수월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수 있거든요. 부모 양육태도 검사 요소 중 하나인 성취 압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취를 기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얼핏 들으면 아이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영역 점수가 높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항목이 높으면 아이에게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강압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항목의 점수가 너무 낮은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매끄럽고 수월하게만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기 싫고 어려울 때는 회피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은 성취 경험이 적고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해서 참거나 노력하고 실패해도 다시 해보는 것의 가치를 배우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고 결국에는 성취하는 경험을 하는 게 아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이 5세 때 유치원에서 친구랑 놀다가 친구를 밀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가 아이랑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가 표정이 안 좋고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진아, 엄마가 혼내는 것 같아?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혼내는 게 아니라 너를 가르치는 거야. 이번에는 모르고 실수할 수 있어. 앞으로 친구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법을 배우고 연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보드게임을 할 때에도 한동안 아이가 질 것 같거나 뭐 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울고 떼쓰고 항상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우리 유진이 게임 규칙도 잘 지키고 집중해서 잘 하는데 화내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진짜 멋지게 하는 거야. 졌을 때 화내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걸 연습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이렇게 아이에게 무작정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무턱대고 몰라,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부분이 지금 어렵고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연습하고 극복해 가야 되는지를 수긍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성취 압력과 강압은 다릅니다. 6세 아이가 가위질을 잘 못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해! 왜 이렇게 잘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가위질이 마음처럼 잘 안 돼서 힘든가 보다. 이렇게 한 손으로 종이를 잡으면 좀 더 편하게 될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속상한 마음도 알아주고 다시 으쌰으쌰 힘내서 해볼 수 있도록 응원해주면서 성취 압력을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육아동지 여러분, 엄마표 학습은 특별한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라면 필연적으로 이미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왕 한다면 가르치고 지도하는 부모님도 효능감을 느끼고 또 배우는 아이들도 성취감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전문 용어들도 잘 알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